자,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쉽게 간략하게 할지. 자, 여러분한테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이화 여대를 벼락치기에서 합격할까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벼락치기 시간에 이화 여대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문학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세문학.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최근 경향을 보면 1번이 갈라졌어. 20점, 20점, 40점 배점인데 그게 과거에는 2번 문제가 40점 배점에 1, 2번 갈라져 있거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야, 문제 세 문제 나온 건 알겠어. 근데 40점짜리 문제를 1번에 배치하거나 2번에 배치해서 소문항으로 갈라놓고 있구나. 그럼 문제가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네 문항이 되네. 문제 개수가 많은 게 특징이야.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답만 쓰면 되겠구나. 묻는 말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100분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100분 동안 해결할 때 배점이 있어요. 뭐 20점, 40점, 30점 뭐 이렇게 배점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 배점된 시간 순서에 비례해서 푸는 거야. 20점이면 20분 만에 풀고 40점이면 40분 만에 풀면 되는 거야. 소문항이 있다는 소리는 채점을 좀 편하게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팁에서 기억해야 될 게, 야, 얘네들은 원고지 사용하지 않아. 노트 사용하는 거야. 대학 노트. 그래서 문제를 구분하는 줄만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연필이나 검정색 볼펜 사용하고 수정 테이프 사용하지 않고 교정부 사용했었습니다. 연습지는 따로 주지 않고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연습지를 준다면 땡큐인데 연습지가 없다면 문제지 여백을 사용하십시오. 일단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라고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화여대는 우리한테 연습지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 채점 어떻게 하느냐예요. 채점. 그러니까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문제 지시사항을 보면 설명하라, 비교하라, 대비하여 논하라, 해석하라, 평가하라 이런 문제가 계속 돌고 돌면서 출제됩니다. 근데 가끔 자신의 견해를 확정하라 이런 형태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잘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돼 있습니다. 왜? 형식은 원고지 형식이 아니니까 거의 무시하겠죠? 자, 그래서 형식적 구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점수를 뭐 85점씩 주고 있는 게 이 대학의 특징인데 주로 독해를 제대로 했니? 그래서 과거에 이화여대는 제시문이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어. 그죠? 근데 최근에 좀 쉬워졌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읽어. 야, 이화여대 특징이 어떠니? 실질 경쟁률이 8대1, 9대1로 예측돼. 올해 8대1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화여대는 들어가서 써야 될 말만 제대로 쓰면 그냥 짧은 연습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자, 논정력에서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하는데 야, 묻는다고 해서 네 생각을 막 쓰는 게 아니야. 네 생각 절대로 1도 포함하지 마. 제시문에 답이 다 있어. 그래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면 막 이화여대 예시답안 보면 막 1000자씩 돼 있어. 절대로 그렇게 못 쓴다. 글자수 제한이 없잖아. 그럼 짤막하게 써. 그냥 짤막하게.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이화여대 예시답안 너무 장황해. 참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베끼지 말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쓸 필요 없다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시문과 제시문의 관계에서 제시문 A에서 제시문 B를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표현력이 있는가 그 정도 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팁 중에서 요 대비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특징은 동서고금의 명작, 명문내입니다. 심지어 통계, 그림, 자료도 나와요. 자, 게다가 신문기사도 긁어붙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사회현상, 자연과학의 소재끼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중구난방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단 큰 특징은 인문 1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죠. 인문 2는 통계, 그래프, 표를 활용해서 뭘 묻냐면 경제를 묻습니다. 경제. 야, 그래서 최근 경향은 이화여대가 경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인문 2 학생들이
바짝 긴장해야 돼. 나 경제 교과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경제 교과 공부 안 해도 들어가서 텍스트를 잘 읽으면 답을 낼 수 있어. 물론 경제를 선택했다? 굿 초이스. 엄청난 베네핏이야. 그래서 경제를 모르면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교과서 막 뿌리고 참고서 막 뿌리지. 그래서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경제 교재 막 학생 뿌리는 거 주워서 거기서 개념어 정도 확인해 보는 거야. 개념어. 그냥 경제 교과 개념. 비교 우위가 뭐냐? 탄력성이 뭐냐? 가격의 탄력성이 뭐냐?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뭐냐?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나오네. 자, 그리고 단순한 계산인데 뭐 비례식 구하거나 1차 함수식 세워서 계산하는 정도 나오니까 수리 논술은 아니고 경제 문제를 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주로 이제 문제 유형이 좀 5가지로 좀 축약하면 있잖아요. 분석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형, 분석하는 거, 또 설명하는 거, 비판형,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하는 거 다 합쳐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쓰는 종합 논술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의 패턴이 돌고 있다. 특징,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지 마음대로 낸다.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 좀 많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문 정확히 요약을 했느냐, 그리고 짧게 쓰라고 했지. 간단 명료하게 써야 돼. 그리고 논리적으로 써야 돼. 그리고 네 생각 쓰지 마 제발. 그리고 수학 교과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오고 경제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된다. 자, 이제 4번째 팁인데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자. 이가 여기 문제 1번 보면 1-1, 1-2 갈라져서 요거 20점 배점 돼 있고 20점 배점 돼 있다. 이거 요게 특징이다. 그런데 잘 봐라.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종의 의미를 가에서 뽑아내는 거야. 설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요약이야. 이와 관련된 2가지 감시 기제를 나에서 찾아서 비교하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야. 자, 요걸 어떻게 해야 돼? 20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20분 만에 이거 풀 때 한 300자에서 기껏 해봐서 400자 쓰면 땡.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라 이거. 300자만 쓰라 이거. 다음, 가의 마녀 사냥에 대한 논의에 근거해서 가의 채식주의에 대한 반응을 해석하라. 또 300자만 쓰면 된다 이거. 그래서 1번은 그냥 300자 해서 600자 쓰면 된다 이거. 자, 2번은 라의 파악한 시각의 특징과 마의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라 이거. 사실 비교하는 거잖아. 자, 이것도 500자에서 600자 정도만 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총 한 1800자 정도 구성해서 쓰면 된다. 그 이상 못 쓴다. 짤막짤막하게 쓰세요.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 비교형인데 1, 2의 관계와 3, 4의 관계를 대비해라 이거. 대조 비교해라. 뭐랑 뭐랑 같고 뭐랑 뭐랑 다른지 이렇게 대조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형이 나왔다는 게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낸다 이 말이에요. 인문2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이거 수리 논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경제 문제입니다. 간단한 1차 함수 계산하는 거입니다. 간단한 1차 함수 계산하는 거 또는 뭐 비교 우위 계산하는 거 이 정도입니다. 가와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근데 가와 나에서 경쟁의 견해를 비교하라. 비교형이구나. 다음 1-2번을 보면 설명하라. 실용의 관점에서 나를. 문제 2번 보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대안 제시 나왔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출제되지. 그럼 여기서 팁. 야, 내가 인문 사회계열 2야. 인문 2야. 사회계열이야. 그러면 인문계열 가서 1번, 2번 문제 볼 것 같아. 내친 김에 3번도 볼 것 같아. 도움이 되니까. 영어 제시문만 빼고. 그리고 내가 인문 1이면 사회계열의 문제, 인문 2의 문제도 풀어볼 것 같아. 자, 이제 5번째 팁. 올해 어떻게 나올까요? 모의논술을 살펴보면 모의논술을 보니까 요약하라. 그리고 어떻게 상반된 주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논하라 해서 30점. 배점이 바뀌었네? 또 배점이 바뀐 게 특징이에요. 제시문 다에 나타난 비판적 읽기의 관점을 요약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라. 요약 설명. 30점? 그럼 문제 3번이 40점이 되면서 20점, 20점 갈라졌네. 마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눈치 깠어. 이게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제시문이 제각각 사용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1번, 2번, 3번 중에 네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면 되는 것이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푸는 단계적 논술이 아니라는 게 땡큐. 완전 다른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제시문 마, 바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라. 20점.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풀지 않고 마, 바만 딱 준비를 하다든가 바, 사만 딱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정답형 논술이네. 아, 그리고 독해력이 관건이네. 아, 독해로 결판 내겠다는 거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화에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는데요. 아, 그러면 인문2는 어떻게 되나요? 인문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리 논술. 자, 수리 논술이 아니라 요거 경제 논술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 그래서 경제 교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40점 배점돼서 20점, 20점. 지 맘대로네. 요거 아까 인문1에서는 3번 문제와 있던 거 똑같지. 대비, 대조, 비교. 그다음 나의 관점, 다의 관점에서 나의 역사관을 논하라. 사실은 설명형이다 이거. 이거 논하라 해놓고 설명하는 게 되게 많다 이거 이 대학은. 다음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라의 식량 문제 2번이야. 마의 조기의 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서 설명해보라 이거. 교훈을 도출해봐라. 이게 이제 특이한 문제 유형이었다. 자, 그래서 이 화에들은 문제를 제각각 계속 바꾸니까 최대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1번, 2번, 3번이 제각각 놀고 있으니까 네가 자신 있는 것부터 푸는 거고 독해가 잘 되는 것부터 답이 잘 나오는 것부터 문제 푸세요. 먼저 풀었다고 해서 1번에 쓰면 안 되고 해당하는 답안지 란에다가 차례대로 써야 됩니다. 2번을 먼저 풀었다고 해서 1번 칸에 쓰면 안 되고 2번은 2번 칸에 3번은 3번 칸에. 왜? 채점하는 교수님이 각각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화여대 가서 합격하는 길만 남았습니다.